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격인데? 사랑이다 사랑. 에? 사랑 아니야? 봐봐. 다 이래? 아 이러면 안 돼.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기 싫으시면 비밀번호를 다. 나는 근데 이 기생하는 게 너무 짜증나. 그니까 뭐야? 남자친구 짜친다. 애초에 바꿨어야지. 그니까 애초에 바꿨어야지 뭐 하는 이거는. 거야, 애초에 바꿨어야지. 그럼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거 아직 미련 남은 걸까요? 네. 팬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8살 고2 윤희입니다. 요즘 제일 고민되는 건 인간관계예요. 저는 원래 먼저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향형인가 보다. hun수분들도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관계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는 방법? 혼자 의미부여를 줄이는 방법, 어색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팁, 이런 조언도 꼭 듣고 싶어요. 이거를 저희가 다 같이 고민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네.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약간 다 나도 어렵고. 나도 이래. 다 이래? 아 이러면 안 돼.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오히려 반대야. 나는 원래 낯가림이 거의 없고 다가가는 게 쉬운 성격이었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의미부여를 하는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 친구 반응이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나도 오늘 이후에는 까먹을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친구들이잖아. 친구들은 어쨌든 학교에서 맨날 마주치는 그러니까.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을 테고 이 친구가 뭐만 살짝만 이렇게 해서 쟤 나한테 왜 그러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은 뭔가 아니면은 그냥 칼같이 어. 그 차단이 되는데 이 이 친구는 친구는 그게 안 18살 되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어제 그 학교에서 맨날 봐야 되는 친구들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근데 이게 CCTV 말투가 켜. 그냥 이거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렇게 신경 쓰면은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엔 고등- 이거지. 학생이니까 어. 좀 더 이렇게. 나랑은 결이 맞지 않는 친구인 음. 거지. 그러니까 굳이 같이 어울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맞는 것 같아.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거잖아. 아니야 근데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거 맞다고 그래? 생각해. 아니 왜냐면은 불편하면 그냥 그치. 같이 안 놀면 돼. 왜냐면 그 친구들 말고도 좋은 친구가 충분히 많다라고. 그럼 이제 학생이잖아. 그 공부에 그 해야 근데 된다고요? 학생이라서 오히려 이 친구가 내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느낄 수도 있어. 맞아. 어리니까. 근데 세상은 넓고 결국엔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혼자 의미부여를 하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어색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팁. 나는 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이 관심 있어 보이는 화두를 먼저 던지는 편이야. 나도 약간 질문을 오히려 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처음 봤어 그러면 머리 그거 어떻게 보고 되게 예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을 먼저 던지는 것 같고 아까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그 플러팅이야. 근데 어쨌든 사람이란 게 칭찬을 먼저 받으면 일단 호감도가 올라가니까 대화를 할 화두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밸런스가 좋네요. 공감을 가운데서 잘 해주시고 사연에 대해서 나쁘지 않죠? 조합이 좋습니다.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이다 사랑! 언니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주변을 맴도는 것 이상 못하겠어요. 절대 그 사람을 덜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마음을 고백할 생각도 없는 게 아닌데 내 마음 하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당겨올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 없으면은 굳이 내가 당겨도 그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너 T야? 너 티 아니야? 너 T예요. 그러니까 니네 다 티야. 사연자 말은 좋아하는데 티를 못 내서 계속 떠나가는 거잖아. 티를 내는 방법을 고민인 거잖아. 쟁취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 쟁취를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취하냐고요. 아니 뭐 우리처럼 막 계속 만날 수 있는 상황이면 말을 걸어본다든지 그 말을 좀 몇 번 나눠보면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서는 그냥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시작을 자주 안 하면은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계속 시작을 못 하고 계신 거니까.
하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칭찬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하나 챙겨준다든지 요즘은 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많이 하니까 공감되는 릴스 같은 거 하나씩 보낸다던가 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플러팅을 하거든.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 먼저 일단 대화를 스타트를 끊고 릴스에 대해서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뭐 오늘 뭐 해? 라든가 근데 아니면 반대로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런 리스트 그렇지.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이게 나한테 플러팅인 걸 못 느끼면 어떡해? 아니지 릴스만 보내면 안 되지. 릴스는 일단 처음에는 좀 재밌는 걸 처음에 좀 보내. 그 다음에 은근슬쩍 약간 사랑이나 연인에 관한 것도 약간 살짝 한 개씩 좀 보내. 그러다가 대화가 흘러가면은 결국엔 릴스만 얘기하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오늘 뭐 해? 뭐 시간 있으면 밥 먹을래? 아니면은 나 오늘 어디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너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계속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를 표현을 하는 거지. 답장이 막 단답형이거나 막 끊어지는 거면 이제 끝인 거지.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받고 싶다? 인스타 불편한데 카톡으로 넘어갈래? 하고 딱 번호를 받는 거지. 번호 교환을 딱 하고 번호 교환을 하면 아 카톡 하다가 아 나 지금 카톡 하기 힘든데 전화 한번 할래? 또 전화 딱 한번 하고. 너무 고수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 거를 읽어보면 네. 연락하기도 어려워하는 사람 같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젠 쟁취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래 하나 하면은 또 그 대담해져요. 이거. 걷기 전에는 달릴 수 없어요. 일단 한 발을 내디뎌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발을 일단 내디디시는 게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쟁취하세요. 쟁취하시면 어차피 DM을 이거 주세요. 맨날 만약 또 떠나 보낼 거면 일단 시도를 해봐라 이거지. 어차피 매번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다 보냈잖아. 그치. 그죠? 뭐라도 해보고 떠나보내라 이거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치, 일단 그치. 항상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썸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한 달 안에 판단이 나기 때문에 이제 날씨 좋으니까 데이트도 좀 하시고 지금 빨리 해야 돼. 빨리 여름에 해야 돼. 끈적끈적거린다고. 더워서 아니 더워서 뭐 이거 그래, 자르고 어떻게 판단해요? 한 달 안에. 일단 네. 연락이 끊지 않아도 매일 되는 상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부를 묻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잘 자라는 안부를 묻으면 일단 끝난 근데 거. 연락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만나고 보고 이렇게 그치. 해야 뭔가 그 마음이 계속 확인이 되는데. 일단 스타트는 연락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아침에 잘 잤어? 저녁에 잘 자? 하는 안부를 묻는 사이면서 데이트 약속을 잡기 시작하면 게임 끝난 거지. 거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봐라. 몰라 그냥 좀 만나보세요. 이쁘게 좀 말해. 만나보세요.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을 하란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분명 근데 저희가 조언해줄 수 없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대화를 건네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남친이잖아. 너무 좋아. 너한테 왜 이래?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4개월 됐고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라 지금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근데 아직 전 남친이 제 넷플릭스를 쓰고 있어요. 와.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안 본 드라마가 이어보게 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계속 제 계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프로필 이름도 연애할 때 쓰던 애칭 그대로라서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비밀번호 바꾸면 끝나는 걸 아는데 그걸 바꾸는 순간 진짜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거 아직 미련이 남은 걸까요? 그냥 마음 독하게 먹고 비밀번호 바꾸는 게 맞겠죠? 네. 무조건 바꿔야지. 무조건 바꿔야죠, 이거는. 아니, 나는 그거 뭐 하는 거야? 고민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만약 이 사람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막 하고 싶으면은 그냥 하시고 하기 싫으시면 비밀번호를 다 나는 근데 이 기생하는 게 너무 짜증나. 그니까 뭐야? 남자친구 짜친다. 헤어졌으면 끝이지. 아니 헤어졌는데 4개월이나 됐는데 뭐하니? 근데 저는 모든 헤어진 친구들한테 질척일 거 다 질척이고 미련 남길 거 다 남기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정내미가 다 떨어진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안 보이고 소식을 안 들어야 빨리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은근슬쩍 보고 있으면은 계속 미련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비밀번호 바꾸고 싹 다 차단해버리세요. 어차피 새로운 사람 또 옵니다. 시간이 약이다. 아 애초에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바꿨어야지, 뭐 하는 이거는. 거야, 애초에 바꿨어야지. 그럼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거 아직 미련 남은 걸까요? 네. 네. 궁금하니까 자꾸 네. 저 남겨두는 거잖아. 아니면 이거를 빌미로 하고 연락을 해보세요. 또 마음이 너왜 왜 좋게 헤어진 거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비밀번호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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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바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알고 지낸 남사친이 곧 결혼을 하는데 저를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어? 근데 살짝 걸리는 게 예전에 그 친구 저랑 그 친구가 서로 좋아했던 적이 있다. 사귀는 건 아니었는데 거의 썸처럼 지냈고 주변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아무 감정 없고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막상 결혼식에 가려니까 괜히 힘든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걔는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도 되는 걸까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안 가는 게 더 예의일까요? 안 가는 게 예의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떡해 이거는. 이거 진짜 연애 청년에 나와야 될 사연이야. 사귄 건 아니었는데 거의 성처럼. 근데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대잖아. 근데 이 와이프가 아니야 이거지. 가게 되면은 말이 무조건 나올 텐데 근데 귀에 가서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간다고 해도 어쨌든 계속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하해 하고 이러고 나올 거야. 아니면 가서 축하를 하고 눈에 띄지 말고 나오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아무 관계도 아니고. 응. 근데 그냥 친구. 신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마음을 나눴으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럼 신부도 보지 말고 신랑도 보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살짝 보다 오세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야? 그냥 안 가고 완전 안 아니 가고 굳이 그냥. 이거 물어본 짓이니까 만약 굳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떳떳하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가지 말거나. 근데 나는 안 가고 축의금만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면은 결혼식 안 간다고 연이 끊어질 건 아니니까 그냥 굳이 가야 되나 싶은데. 그냥 일 있다고 해요. 그냥 일 있어서 못 근데 꼭 갔다. 와줬으면 좋겠대. 너가 엄청 친한 응. 남사친이 진짜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너가 아니 이렇게 썸 탔던 사이라며. 근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없고 친구잖아. 이건 과거일 뿐인 거고. 부르는 심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축하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내 짱친이니까. 아, 나 축하를 꼭 직접 와서만 해야 돼? 축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그냥 어느 정도 가볍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면은 뭐 오든 말든 할 텐데 어쨌건 엄청 친하게 지낸 남사친 여사친인 거잖아. 엄청 친하게가 아니고 이건 지금 연인이 됐다가 살짝 삐뚤어진 거잖아. 나는 약간 남녀 사이에 친구 있지, 친구 있는데 이거는 남녀 사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약간 코드 레드잖아요. 요거는 신부님이 이 관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알고 있는 거면 안 가는 절대 게 안 가는 맞지. 게 맞지. 근데 몰라. 근데 축하만큼은 해주러 갈 수 있잖아.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 자체로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신부 뷔에 무조건 들어가. 그럼 신부 무조건 기분 나빠. 제일 환영 받아야 될 주인공인데 어떻게 들어? 구설수가 들어가지 무조건. 결혼식이란 게 온갖 친지며 안 보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오는 건데 근데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잖아. 아 나는 모르겠다 야. 진짜 알아서 하세요. 진짜 죄송한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신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 와이프가 될 사람도 알고 있는 있는 거니까 가지 마세요. 축하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냥 텍스트로. 텍스트로 하시고 아니면 전화를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를 하시던지 축의금을 막 많이 하시던지 단체로 보세요. 단체.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년 가까이 한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갈려서 새로운 분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어느덧 2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자격증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다 보니 이게 지친 건지 포기를 한 건지 예전만큼의 의욕이 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어렵긴 한데. 드래프트를 앞두고 내가 지명을 받아야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그냥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냥 안 했어. 무조건 뽑힐 거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아.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이것만 준비하고 막 배구만 하고 약간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친 것 뿐이지 포기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그 때가 오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가다면 언젠가는 시기에 맞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도 시즌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달려오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 한 달 정도 휴가를 갔잖아요. 한 2, 3주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또 한 4주쯤 되면 슬슬 배구가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만큼 쉬었으니까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하던 것을 일단 스탑을 하고 다른 곳에 좀 생각을 돌려서 내가 아직도 이게 계속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언젠가 기회가 와. 저희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10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이제 데뷔를 한 거고 프로에 와서도 물론 아무도 처음부터 주전 자리에 뛴 선수도 없고 상승 곡선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분명히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언 나왔네요. 박수.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저와 신랑은 세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의 배구 사랑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구를 보기 시작한 아이가 벌써 10살이 되었고 상대가 배구장을 찾기 시작한 것도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배구를 하고 싶다고 안 되면 토요일에 하는 배구라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와 신랑은 항상 운동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배구장 가면 갈수록 아이의 배구 사랑이 커져만 가는데 어쩌면 좋죠? 근데 운동을 시키지 않고 싶으신 거는 부모님의 욕심인 거니까 배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구 선수의 입장에서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킬 거면 진짜 빨리 시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토요일에만 하는 배구라고 하면은 학업은 가져가면서 동호회 식으로 하는 거니까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 취미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시켰으면 좋겠는데. 세대 출신이시니까 힘든 걸 힘든 걸 아니까. 알아서 솔직히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우리는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맞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빠르게 손을 놨어요. 그러고 내가 운동신경이 좋은 걸 알고 운동을 시켰지. 난 또 이분들 같았어. 우리 엄마가 배구 선수 출신이고 아빠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 운동이 너무 힘든 걸 알아서 안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키가 일반인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커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배구를 하게 됐는데 결국 본인의 업이란 걸 느끼게 되면은 그만하라고 하면 알아서 그만두는 애들이 있고 그만두라고 해도 붙잡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가 체대 출신이면 운동신경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어렸을 때 전자니까. 공부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키세요. 딸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작년에 배구에 입문하고 흥국생명팬이 되어 열심히 배구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주변에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로운 게 고민이에요. 다음 시즌에 배구 직관 메이트를 꼭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배구 팬이 되도록 꼬드길 수 있을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뭐 인스타나 뭐 그놈의 인스타지. 인스타나 아니 왜냐면은 인스타나 그 트위터 같은 어플에서 뭐 선수 뭐 최애가 있으면은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최애 선수랑 겹치면은 뭐 또 대화 같이. 거리도 많이 통하고 이러니까 보통 그렇게 팬분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직관 메이트를 인터넷으로 한번 만들어봐. 짝지. 짝지를 왜냐면은 공통 관심사를 일단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붙어서 보는 것보다 혼자 연락 보는 게 낫지. 근데 같이 가고 싶대잖아. 마침 또 댓글에다가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렇게. 같이 하면 되겠네. 유나야 윤이야. 윤희 이분 아까 그분 아니셔?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보여주세요. 사연 인간관계 분 둘이 인간관계 좀 잘 맞으시겠네.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둘이 같이 하시면 되겠다. 다음 딸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학교에 스무대학 배구를 하다가 제대로 배구를 배우고 싶어서 김연경 아카데미에 신청하고 다닌 지 2주 된 찰죽이에요. 연습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연습 게임에 들어가면 리시브할 때 자세가 흔들리고 발이 자꾸 뜨는 느낌이 들거나 연결이 잘 안 되고 마이 사인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판단이 느려질 때가 있어서 너무 공감된다. 평소에도 학원 끝나고 부모님께서 연습하고 영상도 찾아보면 노력 중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아 속상할 때도 있어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리시브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운동선수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원래 하던 것도 안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일단 비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더 잘하고 싶어서 막 계속 연습 더 하고 영상 더 찾아보고 내 자세가 뭐가 잘못됐는지 막 이때는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리듬에 맡겨서 일단 해보다 보면은 이게 언젠간 다시 그 리듬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리시브 할 때 자세가 흔들리고 발이 자꾸 뜨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피드백 해줄 수 있습니까? 발이 뜨는 느낌이 저도 뭐지? 어려워요. 저도 발로 이렇게 뜬다는 건가? 이렇게. 약간 중심이 뒤로 가는 건가? 판단이 느려서 볼 위치를 잘못 잡는 거지. 근데 아니야, 결국 리듬이 많이 받아보는 게 더 아니야?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리시버는 어찌됐건 내가 봤을 땐 자신감이야. 감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서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가서 더 잘 안 되고 볼 보는 판단력을 조금 기르면은 길게 왔다든지 짧게 왔다든지 그런 판단이 조금 빨라지거든요. 이런 판단력 이런 훈련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봐봐 아카데미 배구 클럽이잖아. 이분이 그거를 뚝딱 했으면은 우리랑 같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낙담하고 상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 취미로 하는 취미로 거니까. 재밌게 하면 될 것 막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딸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데이트를 앞두고 불안한지 미래에 대해 너무 고민이 많은 딸 때문에 심란합니다. 지방에서 숙소 생활하니 전화로 매일 하소연을 하는데요. 선배님들이 직접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친구 그러니까 겠죠? 어머나. 심란하겠다.
일단 제가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구 하기 싫다고 엄청 찡얼찡얼 됐을 때 처음에는 받아줬거든요. 받아주다 보니까 저도 계속 엄마한테 엄마 하기 싫어 이러면서 맨날 도망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한 번 엄청 세게 나왔어요. 그럴 거면은 전학 소속 그 안에 있는 집 네가 싹 다 빼와.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해. 이렇게 하고 엄마가 집을 가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좀 나한테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내가 거기서 갑자기 정신 뻑 차리고 아 이거 해야겠다.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은 받아줄 땐 받아주고 받을 때 받아주지만 현실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 왔는데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다는 거는 진짜 다 말 그대로 다 왔고 그치 다 왔지.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하나는 이때 드래프트 앞두고 생길 수 있는 불안한 고민들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뭐가 있어요? 그냥 안 뽑히면 어떡해요? 나는 솔직히 안 뽑힐 거라 생각은 안 했어가지고 프로팀에 가면 어떻게 적응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키는 배구만 했었는데 어떻게 그 프로팀에 가서 그런 생활을 적응할까? 약간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팀에 간 언니들한테 드랩 전날까지 진짜 많이 물어봤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밥 먹을 땐 이렇게 해도 돼? 말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 왜냐면 미리 좀 알고 가면은 적응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따르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수단 여러분들의 고민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국사를 공부를 한다고?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에 이런 한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근데 저 진짜 한국사랑 세계사 좋아하거든요. 벌거벗은 세계사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 받침이 돼요. 작성자가 빵빵이거든요. 이게 좀 유추할 수 있는 일단 우리 셋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질문을 안 했어. 아니면 좀 한국사 공부에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 봤는데? 그런 사람? 혜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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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의 한마디도 밑에 적어줬는데 다음 시즌 준비 잘해서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이번 시즌 끝나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요. 올해 잘 했어. 리 이씨인가? 고은 언니? 아 올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도요. 야 이거 고민 상담 아니잖아. 저도요. 응원 한마디. 시즌 다가올수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날이 있겠지만 우승을 향해 이겨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세 분은 올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뭐 늘 Everyday 매년하는 하는 건데 건데. 그런 걱정이어서 매년. 그냥 하다 보면 다 이겨내져요. 야 이거 박혜지. 아니야? 머리카락이 너무 상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삭발하세요. 잘라. 한번 싹 밀고 나면은 잘라. 찰랑해져요. 찰랑. 이번 시즌은 부상 없이 화이팅. 무조건 바뀌실 수밖에 없나요? 작성자가 찐이래요. 별명 쓰신 너무 바로 걸려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야 이거 나 누군지 알겠다. 없는데? 신언니다. 신언니야 이거. 로또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은 만수르의 50번째 와이프. 사업하세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입양하러 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너 애인이야? 나 애니야. 주식이 또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다들 아마 각자 잘 하고 계실 것 나는 같아서. 아예 안정 자산 추구. 난 저것만 해.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매 시즌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 마음으로 열심히 배구를 잘하자. 이겨내. 파이팅. 고민이 어? 이거 고민이 없대. 새로 시작하는 시즌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우승을 향해 으쌰. 으쌰으쌰. 끝. 반대로 이 세 분의 고민 저는 약간 여기 오기 전에 적응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한 팀에만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새로운 팀에 이적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또 흥국생명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친한 선수들 뭐 다은이도 있고 지윤 언니도 있고 한데 그 속에 어우러져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고민이 있었었는데 저번 주에 한번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고민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되더라. 살을 계속 맞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운동할 때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작년에 이다은 선수도 그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적에 대해서. 근데 똑같아요, 얘도 그냥 둘이 비슷해요, 그냥. 둘 다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둘 다 허당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티가 나보다 조금 더 심하지. 야무져. 나는 몸을 잘 못 써. 아니야, 또 괜찮아.
그 꼭 이렇게 걱정하는 애들이 좀 잘해요. 확실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역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싶었고 생각보다 연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겨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고민하지 말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번 사는 인생 마음 편하게 그렇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파이팅! 결국 나 이외의 인간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진짜로. 저 인간관계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차피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알아서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는 것 같습니다. 주대 있게 사세요. 화이팅! 주대 있게 사세요. 좋다. 주대 있게 사세요. 흥국생명 유튜브 흥튜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